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한국사 2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여기 있는 문장들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장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일부분을 발췌한 부분입니다. 그 헌법 중에서도 앞전자의 문장, 이른바 앞에 있는 문장이랄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입니다. 이 전문은 헌법을 열자마자 나오는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인데요. 이 헌법 전문에는 이 헌법이 편찬되게 된 배경, 그리고 어떤 역사적 사건과 단체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어떤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글이 대한민국 헌법 바로 앞에 있는 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법 전문을 보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보시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러한 글이 쭉 진행이 되고요. 또 중략 넘어서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른바 87년 있었던 9차 개헌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본 이유가 바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사건과 단체를 이 헌법이 기초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어떤 사건과 단체를 계승하고 있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사건은 여기 있는 3.1 운동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1919년 3월 1일에 발생한 3.1 운동이고요. 이 3.1 운동을 배경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 단체가 우리가 바로 또 다음 시간에 배워볼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인데요. 이 4.19 민주 이념은 이른바 1960년에 발발한 4.19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당 정권이 3월 15일 3.15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이를 계기로 자유당 정권을 끌어내렸던 이 4.19 혁명도 우리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4.19 혁명은 헌법을 열자마자 바로 앞에 나오네. 그리고 또 이 헌법과 대한민국이 어떤 사건과 단체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요한 사건, 단체 중에서 첫 번째, 이번 시간에는 3.1 운동에 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강 3.1 운동이고요. 자, 교과서는 22에서 25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3.1 운동 하나의 단일 사건을 배워볼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3.1 운동의 배경, 두 번째로는 전개, 세 번째는 의의와 영향을 순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 운동의 배경인데요. 3.1 운동이 발발하게 된 배경을 국외와 국내로 나뉘어서 보도록 할 건데 그 중에서도 국외의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외 배경의 국제정세 변화입니다. 3.1 운동이 발발하는 1919년에는 국제정세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른바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때문에 이러한 국제정세가 바뀌게 되거든요.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에 발생한 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러시아 혁명을 주도한 이 레닌이 식민지 해방운동 지원을 코민테른을 만들게 되면서 함께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제1차 세계대전 중에 14개조 평화 원칙을 발표하게 되고요. 이 원칙이 나중에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파리 강화회의의 기본 원칙으로도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4개조 평화 원칙이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이 원칙에 포함이 된 민족 자결주의인데요. 민족은 외세 간섭 없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내용이 바로 민족 자결주의인데, 이 민족 자결주의가 약소 민족의 독립의 희망을 올려주는데 큰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배웠듯이 이 민족 자결주의는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의 식민지에게만 적용이 되었고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에 속한 식민지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국외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이 독립선언을 준비하고 발표했는가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국 상하이입니다. 중국 상하이에는 1918년에 독립운동 단체인 이 신한청년당이 결성되었었는데요. 이 신한청년당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의 외국 조계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회의가 1919년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속한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해서 독립에 대한 호소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연해주의인데요. 자, 민족 지도자들이 파리에 또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만주입니다. 만주에는 나중에 이 삼균주의를 발표하게 될 그 이전 조서왕이 독립선언을 준비하게 되고요. 이때 나온 독립선언서가 바로 무오 독립선언서입니다. 독립선언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이러한 독립선언의 준비가 나오게 됩니다.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1919년 2월 8일 날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국외의 배경에 인해 3.1운동이 발발하게 되는 그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가가지고 이번에는 3.1운동 발발의 국내 배경입니다. 큰 인물이 갑작스럽게 1919년 사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고종인데요. 자, 고종이 아주 좋아했던 디저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와플이고요. 두 번째는 커피입니다. 이때 커피를 가베 또는 가비 또는 가비차 이렇게 불렀었는데 고종이 아관파천 당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갑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서양인 이런 디저트 문화를 배우게 되거든요. 거기서 와플과 이런 커피에 혹하게 되는데 아관파천 이후 당시 다시 경운궁 즉 덕수궁으로 돌아왔던 고종이 커피 중독자가 돼가지고 커피를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런데 이 1919년 1월 물론 고종의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령인데 아침에 아주 건강하게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끄 죽어버리는 갑작스럽게 급사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우리나라 민중들의 어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정하셨던 고종 폐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커피를 먹고 일본이 이 커피에다가 독을 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고종 독살설이 퍼지게 되니까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엄청나게 고조되게 됩니다. 이렇게 반일 감정이 고조되게 되니까 이러한 틈을 노려가지고 드디어 이 3.1 만세 시위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천도교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 그리고 기독교, 불교 등의 종교 지도자와 학생들이 대규모 만세 시위를 준비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비밀리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럼 뒷페이지에 가가지고 기미 독립선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른바 민족대표 33인 물론 실제는 40 몇 명이지만 여기에 서명한 사람이 33명이기 때문에 33명이기 때문에 이런 민족대표 33인이 작성한 기미 독립선언서입니다. 이 33인에 들어갔던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천재였던 이 최남선, 물론 나중에 친일파가 되긴 하지만 이 최남선이 기미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썼고요. 그 뒤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정, 보완을 해나간 기미 독립선언서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가서 이제 3월 1일 날 왜 만세 시위가 이 날로 정해졌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3월의 달력입니다.
원래 같으면 3월 3일, 자 이때 고종의 인산일, 즉 고종의 장례식이 계획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3월 3일 날 고종의 장례식, 즉 인산일이 열리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장 많이 모아서 최고의 만세 시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3월 3일 날 다들 고종에 대해서 추모하고 있을 때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면 그 울분이 터져나가면서 만세 시위를 최고의 효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월 3일에 만세 시위를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종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고종을 추모하고 슬퍼하고 해야 된 날이 3월 3일인데 이때 대한독립 만세 외쳐버리면 고종은 그냥 뒷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에 따라서 3월 3일은 만세 시위의 날짜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러면 3월 3일 이후로 할 것인가 이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3월 3일 이전에 하는 게 나을까요? 이후에 하는 게 나을까요? 이전에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고종의 장례식이 끝나면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울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3월 3일 고종의 인산일, 즉 장례식 이후에는 만세 시위를 하면 그 효과가 좀 떨어지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울분도 감정도 최고조에 올라가 있는 3월 3일 이전으로 날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3월 3일 가까운 날 만세 시위 날짜를 잡아야겠죠. 그에 따라서 3월 2일 날 하면 어떻겠냐라고 그런 건의가 나오니까 3월 2일에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민족 대표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죠. 특히 요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3월 2일도 제외되고요. 그러면 일요일 피하고 3월 3일 가장 가까운 날이었던 3월 1일 토요일 날 이른바 3일 운동의 그 날짜로 확정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가서 3일 운동의 전개 과정을 찍다가 TV가 꺼져가지고 계속 이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일 운동의 전개에서 시작입니다. 민족 대표 33인들, 즉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이 서울 종로에 있는 이 탑골공원, 예전에는 파고다 공원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식, 즉 3일 운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흘려가지고 드디어 1919년 3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루트라면 이 민족 대표자들이 탑골 공원에 와서 독립선언서를 읽고 그리고 대규모 만세 시위가 전개되어야 되지만 3일 운동 당일 이 민족 대표들이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시위 과격화를 우려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혹시나 이 시위가 평화 시위가 아닌 폭력 시위로 전개되게 되면 우리 독립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에 힘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들이 태화관이라고 하는 술집에 모여가지고 자체 독립선언식을 열고 헌병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자수해서 자진 체포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3월 1일 당일 이 학생과 시민들이 탑골공원에 모여서 민족 대표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태화관에서 있다가 이 체포된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탑골공원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군중 중 한 명이었던 이 정재용이라고 하는 30대 인물이 이 탑골공원에 가면 팔각정이 있는데요. 팔각정에 올라가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이른바 대한독립만세라고 하는 3.1 운동이 1919년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개 과정을 또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원산, 평양 등의 대도시에 또 중소도시와 농촌으로 시위가 확산되게 됩니다. 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와 농촌으로 시위가 확산되게 되었고요. 또 시위 주도 세력이 점차 학생과 시민에서 이 학생과 시민이 주도를 하다가 점차 일반적인 노동자,
그리고 또 농사 짓는 이 농민으로 변화하게 되고 시위가 조직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일본도 이런 3.1 만세운동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일제히 가혹한 탄압이 이루어졌고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다든지 이러한 탄압이 이루어졌고, 대표적인 탄압 사건이 바로 경기도 화성의 이 제암리 마을에 있었던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화성 제암리에서도 3.1 운동이 거세게 전개되게 되니까 일본이 이 3.1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이 화성 제암리에 살고 있던 마을 주민들을 마을 교회에다가 소집시킵니다. 그럼 주민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일본 헌병 등이 부르니까 마을 교회에 다 모이게 되거든요. 이때 갑자기 교회 문이 닫히고 창문도 일본이 다 막아버리고 그 상태에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불에 질식하거나 타 죽게 되고요. 탈출하기 위해 살려달라고 밖에 나온, 교회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또 총으로 쏴 죽였던 사건이 바로 여기 있는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외국계 신문 기자에게 드러나게 되면서 일제가 국제적인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만세 시위가 평화 시위에서 점차 무력 저항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뒷페이지에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자료인데요. 왼쪽에는 전국에서 일어난 3.1 운동의 그런 전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일제의 3.1 운동 탄압인데요. 아까 말했던 화성 제암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아직도 4대체의 가옥이 연기를 내며 쓰러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무섭게 타서 뒤틀린 한 시체가 이 교회 안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으며, 교회 울타리 바로 밖에도 한 시체가 있었는데 젊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언덕 위에는 자그마한 거적으로 덮인 시체 더미가 널려 있었다. 마을 주민들을 교회에 불러놓고 불을 지르고 혹시나 탈출하는 사람들을 총으로 죽여버렸던 그런 잔인한 사건이 화성 제암리 사건이었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자료가 또 있으니까 또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가서 외의 전개 과정입니다. 간도, 연해주, 일본 도쿄, 오사카, 중국 상하이 등에서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고요. 또 미국 이 필라델피아에서도 독립선언서 낭독 및 태극기를 흔들리며 이렇게 시가 행진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른쪽 밑에 있는 이 표는 3.1 운동 당시 수감자의 직업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절반 이상이 농민이고요. 그리고 또 학생, 지식인이 19%, 상공업자, 노동자, 이렇듯 일반적인 소시민들이 이런 만세 시위에 가담해서 주축이 되었다. 큰 의의를 가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가서 마지막 중요한 3.1 운동의 의의와 영향입니다. 먼저 의의인데요. 일제 탄압에도 남녀노소가 참여한 거국적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고, 결과가 그 의의는 일제 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라고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1 운동의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1 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그 독립운동의 방향도 다 다양하게 전개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3.1 운동 이전과 3.1 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이 3.1 운동의 그 결과에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3.1 운동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그 정신을 대변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1919년 그 당시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3.1 운동으로 우리나라가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또 국외에서도 많이 이 3.1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우리는 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따라가지고 독립운동의 방향이 아주 다양히 또 활발히 전개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아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두 번째로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3.1 운동을 계기로 수립되고 통합되게 됩니다.
시작할 때 민족 대표들이 헌병에 자수를 내버리기 때문에 이 큰 민족 운동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통일된 지도부가 부재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다시 이 제2의 3.1 운동이 전개되었을 때 이 운동을 지휘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자. 그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 운동을 계기로 수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을까? 바로 평화적인 시위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3.1 운동이 마지막에는 조금 무력 저항으로 바뀌긴 했지만 큰 틀은 평화적인 시위였거든요. 그러면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평화적인 시위로는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 그러면 일본과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독립운동의 방향이 다 다양화되게 됩니다. 먼저 무장 독립투쟁은 우리도 무기를 갖춰가서 일본 군대, 한국 독립군 군대 이렇게 싸우자라고 하는 독립운동의 방향이 무장 독립투쟁이고요. 자, 의열투쟁도 무력 저항 중에 한 개인데 한 명이 주요 일지기관이나 요인들을 암살하고 파괴하는 활동, 이것이 바로 의열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 운동은 평화시위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힘으로써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하는 무장독립투쟁, 의열투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고민을 합니다. 왜 3.1 운동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일본보다 실력이 낮기 때문이다. 이 실력에는 정치, 경제, 교육, 이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보다 실력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실력을 키워서 일본에게 독립을 요구하자라고 하는 이 실력 양성 운동이 또 3.1 운동 이후 20년대 활발히 전개되게 됩니다. 그리고 3.1 운동 계기로 사회주의가 더욱더 확산되게 되거든요. 이런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 사회주의가 확산되게 되는데 목소리를 한 번 내본 사람이 두 번, 세 번, 네 번 내기가 쉽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많이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가 확산된 결과 우리나라 민족운동, 독립운동이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민족의 독립운동 단체를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는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신간회가 창간되는 게 이 사회주의 확산과 3.1 운동과 함께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무장독립투쟁과 의열투쟁 배울 거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실력 양성운동,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사회주의 확산에 따른 민족유일당 운동, 신간회 이런 내용을 배워볼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배우는 내용들은 3.1 운동의 영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민족운동의 주체가 확대되게 되고 다양한 사회운동이 촉진되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목소리를 한번 내봤으면 두 번, 세 번 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에 따라서 학생운동이 열심히 전개되고요. 그 대표적 사례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 노동자, 농민들도 다양한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전개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여성들도 이 3.1 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한번 내봤으니까 자, 두 번, 세 번째 우리의 여성에 대한 권리를 증진시켜달라고 하는 이 여성운동도 이 20년대 3.1 운동 이후 활발히 전개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목소리를 내봤던 이 백정 출신들 갑오개혁으로 신문제가 사라졌지만 이 천민 출신이었던 이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이 20년대까지 전개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3.1 운동 영향으로 목소리를 내본 백정들이 우리의 권리를 올려달라고 하는 이 형평성에 맞게 이 형평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뒤에는 이 3.1 운동의 영향, 결과들을 배우게 된다. 자, 이해를 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큰 변화도 생기게 됩니다. 일제 통치 방식이 바뀌게 돼요. 10년대는 무단 통치였고요. 강력한 헌병들이 우리 한국인들한테 가혹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또 국제 여론도 인식한 일제가 이른바 문화 정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는 그 계기가 이 3.1 운동에 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세계사적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에 1919년 중국의 5.4운동에도 3.1운동이 영향을 주었거든요. 이 중국의 5.4운동은 일본이 당시 중국에게 21기조 요구, 산둥반도 이권 이런 거를 요구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운동이 이 중국의 5.4운동이었고요. 또 세계 약소민족의 반제국주의 운동에도 우리 3.1운동이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거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3.1 운동에 대한 여러 나라의 평가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중국의 천두슈, 진독수라고 하는데 1910년대 중국의 신문화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중국이 왜 발전하지 못할까? 이 유교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민주주의, 과학을 수용하자 이러한 운동이 신문화 운동이었는데요. 여기 천두슈도 우리 3.1 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네루도 우리 3.1 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가장 앞에 나오는 3.1 운동에 대해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